충이 먼저 할까요? 네. 우리 저 정충현, 우리 졸업생, 예, 초대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식구 여러분. 네, 여기 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앞서 강사님께서 이야기하신 이런 소개 내용들에 대한 제 실제 살아왔던 내용이나 제가 느꼈던 바를 이제 좀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제 자기 소개를 하자면요. 이름 우크라이나 유학생 출신이고 3세인데요. 성화 56회 네, 정충현이라고 합니다. 혹시 앞에 앉아 계신 학생은 성 몇 회예요? 66회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저쪽 학생도 66회쯤 되나요? 네. 63회예요? 그렇구나. 고등학교 중학생들쯤 되나 보네요. 제가 저는 현재 청주공항에서 있었던 헬리콥터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LG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했던 저희 회사이고, 현재는 가장 큰 저는 헬리콥터 정비를 하는 회사이고, 제가 이번 회사에 들어왔던 배경이나 이런 모든 능력에 대한 부분이 우크라이나 유학 생활, 제 삶을 통해서 조금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을 좀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 가게 된 계기라고 한다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일반 지방대학교를 나오든 인서울대학교를 나오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전공을 어떤 공부를 하고 또 그 전공 대학교를 졸업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을 하다가 일단 아버님 말씀에 있던 내용을 중심 삼고 비행기 항공 관련 공부를 하고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던 와중에 저희 우크라이나라는 소련권 국가였거든요. 소련은 당시 미국이랑 양대국으로서 가장 그 당시 공업기술 대국이었고 문학이나 예술에 있어서 정말 큰 성공을 거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출신 수많은 과학자들, 노벨상 받은 과학자들도 있고요. 화학 주기율표 이름을 보면 멘델레이프라고 하는 사람도 소련권 출신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문학가 톨스토이라든지 아니면 예술에 있어서 호두깎이 인형 이런 엄청난 성공작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소련권 문화에서도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되게 많은 대학교들이 교육 기반적으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미래를 꽃피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회의 장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축복도 받았는데요, 작년에. 그래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축복가정으로서 생활을 할 때 또 제가 가졌던 우크라이나 유학 생활이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취업을 할 때는 먼저 제가 항공 쪽이라서 영어를 되게 많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외국어 능력도 중요한 편에 있는데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대학을 다닐 때는 영어로 다 수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어로 수업을 듣는다고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나가고 나니까는 어떻게든 피부로 겪어가면서 살다 보니까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또 우크라이나 어머니 잘 공감 못하시나 본데 우크라이나 식구들 분들도 되게 영어를 잘하시고 정말 친근감 있게 또 만물복귀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든 제가 2세 3세로서 좀 노력을 할 때 영어가 어떻게 잘 해야 되는가 마음을 먹고 하다 보니까 정말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수업을 들으면서 영어 실력도 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 능력을 좀 제가 공부를 따로 안 했어도 살면서 영어를 접하고 이랬기 때문에 취업하는 데 있어서도 영어 시험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회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취업할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취업할 때 마지막 입사원서를 제가 가장 마지막에 냈더라고요. 저희 회사에서. 그래서 봤는데 그 당시는 몰랐는데요. 딱 하루 5시간 전에 제가 새벽에 제출을 해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알아보니까 제가 가장 마지막에 냈는데 다들 귀찮아하다가 또 한 사람이 내니까 이 원서를 또 한번 보니까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러시아어도 좀 할 줄 알고 전공도
우크라이나라는 큰 배경을 가진 항공 대국에서 공부를 했고 이러한 점들이 또 엄청나게 큰 어드밴티지를 받아가지고 면접을 잘 붙고 또 합격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런 전문성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우크라이나에서 자기 인생에 대한 삶의 이정표라고 할까요? 삶에 대한 목표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 있었고 신앙생활뿐 아니라 외적인 생활에 있어서 제 경제적인 능력이나 직업적인 능력에 대한 전공에 대한 그런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생활이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내적인 목표나 외적인 목표를 이야기한다면 내적으로는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외적으로는 경제적인 능력이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생활을 통해서 제가 고민하고 많이 방황하고 있었던 그 생활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고 자기 인생에 대한 목표를 세울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 준비되어 있었고 외적으로는 제가 경제적으로, 직업적으로, 전공적으로 그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대학교 나와서 일반적으로 뭐 서울권 대학교 나오든 일반 지방 대학교 나오든 요즘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후배들을 보기도 하고 제 동료들을 보기도 하고 군대 좀 늦게 가서 좀 아래 동생들을 많이 봤는데 좋은 대학교 나와도 고민이 많고 그렇지 못한 대학교 나와도 고민이 많더라고요. 요즘 세상에서 취업을 한다 아니면 어떤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강점이 뭐야? 라고 한다면 다들 딱히 크게 없더라고요. 그중에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영어적인 부분, 외국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리 영어 시험 공부를 해도 회화 실력은 잘 안 늘어요. 저도 영어 공부 많이 했고 수능 1등급 맞아봤는데 그거 외국에 나가서 말 한마디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실제 몇 개월 살아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말이 트이고 영어가 쉽다라고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종이로 보는 공부가 아니라 실제 나가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큰지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사회에 어떤 생활을 하던 간에 그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어적인 능력을 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공업적인 부분에 대한 엄청난 대학교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문학적으로도 정말 유명한 그 문학가들을 배경으로 대학교들도 키예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 이름이 그 나라 우크라이나 출신 시인 이름을 딴 대학교입니다. 타라스 셰브첸코라는 대학교인데 우크라이나의 서울대라고 불리거든요. 그 대학교도 결국 문학가 이름을 딴 그만한 배경을 가진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크라이나 생활에 대해서 간단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드리면 자기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적인 능력이나 목표, 외적인 능력이나 목표를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걸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목표가 있느냐, 그 기준이 있느냐인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목표와 기준을 실천할 수 있느냐라는 점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실천을 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실적을 냈느냐 이렇게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세 가지 우크라이나 유학 혹은 어학연수를 간다면 그 세 가지가 모두 해결될 수 있다고 자기가 더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제 삶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목표, 자기가 신앙생활이든 자기 인생에서든 어떤 기준이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것이 옳은지 자기들 모르고 살아왔었는데 저도 그 많은 고민을 하고 방황을 하면서도 주변 그 우크라이나 멤버들, 식구들을 보고 지금 보면 1세 식구들이 많아요. 부모님들이 1세시고 뭐 2세이신 분도 있는데 그 식구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 삶은 어땠는가를 되돌아보게 될 때 되게 부끄러웠던 점도 많고 부족했던 점이 정말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교회는 이제 20여 년 넘게 말씀을 실천하는 그 프로그램이랑 그 체계적인 훈련 과정이 잘 잡혀 있고 그에 따른 실적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바른 신앙관을 세우고 다양한 사람들이랑 소통도 할 수 있고 외국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꽃피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천에 대한 부분, 아까는 목표를 말씀드렸고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실천을 할 때 자기가 시험을 공부를 해서 100점을 맞겠다, 통과를 하겠다라고 할 때 실천할 때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실천할 만한 저희 원동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 공부를 하는데 떨어질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라거나 그런 것이 실천을 못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여러
이미 한 10대 명 넘게 유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2세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공부를 할 때 자기 어려운 점이 있을 때 항상 주변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통해서 큰 힘을 받을 수 있고 공동체 생활, 학사 주변에 형 누나들이나 언니 오빠들 보면 학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래서 참 많은 거를 느끼고 어렵다고도 할 텐데 우크라이나에서도 학사 생활과 같은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실천할 때 혼자 하면 힘들거든요. 같이 할 때 이제 도움을 많이 받고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수많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나왔지만 UPF나 여성연합 지금 부모님들이 하고 계시는 일인데 학생으로서도 참여하면서 자기가 나중에 미래에 자기소개를 하거나 이력서 넣을 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도 어디 가서 내가 뭐를 했다 이런 사람이다 이야기를 할 때 그 당시에 제가 했던 활동들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도 그러한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가지고 성공을 하느냐, 실적을 내느냐고 할 때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만물복귀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부모님들 그리고 현재도 뭐 430가정이 나와서 전도 활동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모심의 생활을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자기가 살면서 느끼면서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신앙적인 기준도 세울 수 있고 외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외국어 능력 그리고 수많은 토론을 또 많이 해요. 자기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생각들을 잘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토론을 함으로써 나의 생각은 무엇이고 나와 다른 사람들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적인 부분을 끌어낼 수 있고 자신감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점이 좀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학생들이나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냐면 첫째로 자기 삶의 목표나 의미를 찾지 못했던 사람이 있으시다면 우크라이나 유학이나 어학연수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의미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스스로 노력하거나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미래를 위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고 성공을 위한 능력을 기르고 싶은 사람이라면 와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수많은 선배들이 있고 후배들이 있어서 크게 도움을 받고 자기 노력을 하면 통해서 행복하게 즐겁게 재미있게 생활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다 100% 전달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왔으니까요. 혹시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다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지 여쭙고 싶은데 앞에 있는 학생은 66기면 몇 살이에요? 고3? 고3이에요? 66기가?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렇구나. 수능 공부 준비해요? 아니면 수시 공부하고, 수시로? 그렇구나. 뭐가 제일 어려요? 어디 학과 가고 싶은지 정했어요? 일본어 학과? 외국어 능력. 부모님이 좀 한의 가정이셔서 또 일본어 쪽으로 제 와이프도 있는데 제 와이프도 한국에서 유학생활한 일본 사람이거든요. 한국어 하면서 또 외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통번역 일을 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외국어라는 게 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무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일본 분이시 계시니까 일본어도 하고 또 하나 더 할 수 있으면 더 큰 무기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이런 기회도 있으니까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네요. 뒤에 계신 아까 3기라고 하셨나요? 그러면 대학생 나이에요? 그렇구나.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어요?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렇구나. 과는 뭐 혹시 물어봐도 돼요? 국제관계학과. 공교롭게도 제 와이프도 국제관계학과 출신 일본 유학생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또 어학연수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국제관계학 가면 어디 외국 나가본 적 있어요? 일본 한번 가봤어요? 얼마나 많이 가봤어요? 일본어 좀 할 줄 알아요? 조금? 쪼또? 그렇구나. 그래서 일본어 부모님 환경으로 인해서 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선택을 하기도 했고 그걸 바탕으로 국제관계학과에서 전공을 살리기도 하고 보면은 또 외국어라는 게 저희 축복과정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꽃피우고
그냥 한국이나 일본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서 활동하고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부모님도 오셨지만 이런 기회도 있고, 이게 뭐 외국에 나간다는 게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가서 활동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이 있으니까 가서 누구나 좀 친근감 있게 또 생활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다면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부모님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자녀분들 혹시 몇 살? 특히 저 어머님은 혹시 자녀분이 몇 살이에요? 네네네네. 막내가 막내 20살, 벌써 대학교 갔겠네요. 와, 그렇구나. 대학교 가다가도 휴학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취업 준비할 때 어떤 경험이 있을지 모르는데, 뭐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와서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알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말씀하십시오. 영어에서 가셨잖아요. 네. 네. 제 아들들이 조금 영어입니다.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영어에는 용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만들었어요. 네. 많이 있을 때 영어. 네. 영어에 대해서는 네. 노력을 많이 했냐고요? 노력도 많이 해야죠. 근데 노력만큼 중요한 게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요. 말하는 거, 한국 사람들이 누가 가서 영어 말하면 지금 발음이 이상해, 문법이 틀렸어, 이런 환경이 있거든요. 외국 나가면 다 똑같이 못하기도 하고, 다 똑같이 외국 사람들끼리 영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도 없어지고 환경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외국어라는 거는 정말 뭐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있기는 한데, 정말 환경적인 부분이 큰 영향을 받습니다. 꼭 나가보는 게, 외국 나가서 체험을 해보는 게 큰 도움이 돼요. 영어적인 부분은 저도 공부 열심히 해도 한마디 못하다가 나가서 한 달 정도 맞물복 해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조금 아는 것들을 써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영어적인 거는. 혹시 거기 온라인으로 다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하고 다시 여기 어머님들은 혹시 자녀분들이 고등학생, 중학생 되시나요? 고3. 공부 한참 할 때네. 수능 공부하고 있어요? 수시로. 대학교는 뭐 어떤 과를 생각하고 있나요? 물리치료학과. 선문대 가려고 하나요? 아니면 넣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여튼 어떤 대학교를 가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꼭 피워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느냐 했을 때 한국 대학교들의 실정은 솔직히 좀 교과서 위주로 그냥 책을 위주로 공부하고 좀 뭐라고 할까요? 제가 한국말 기억이 안 나는데, 적용한다고 할까? 실습을 한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공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꼭 피우고 능력을 많이 길러놓는 게 향후 미래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 송 교사님이 설명해 주신 프로그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문 많이 있으시면 제가 더 답변해 드릴 수 있는데, 학생은 뭐 따로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네네네. 어떤 거야? 힘들었던 점? 맨 처음에는 낯설다는 게 힘들었는데, 중간부터는 낯선 거는 익숙해지기 마련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을 잡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저 혼자 가 있었는데, 또 친척도 있긴 했는데, 결국에 또 외국에 살면은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자기가 왜 살고 있는지, 나는 왜 이런 공부를 하고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이런 걸 고민하면서 제 스스로 삶에 대한 기준을 찾아간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지만 이제 그거를 겪고 나니까 큰 행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감을 얻기도 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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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저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그냥 저희는 그냥 집안이 엄해서 그냥 아버지 말씀 들으면서
아, 술 마시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하다가도 한번 마셔보고 한번 펴보고 해도 그렇게 살았었는데도 그냥 들어왔던 교육은 말로서만 남아있고 머리에만 남아있더라고요. 학사 생활도 해보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가서 이제 우크라이나 유학생활 하면서 참 힘들었던 거 있었지만 그래도 왜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스스로 답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냥 교육 주입해가지고 들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그걸 안 해야 되는지 스스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생활도 해보면서 그렇게 신앙이 네? 저는 1년 어학연수를 하고 대학교까지 다녀야겠다 마음먹어서 4년까지 해서 총 5년을 있었습니다. 그러고 한국 와서 군대 갔어요. 그 다음에 바로 취업을 했거든요. 뭐 운이 좋게 저희 회사가 또 러시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제가 가서 나 러시아 조금 할 줄 안다 하니까 또 어떻게 이런 것도 하나의 운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자기가 과감히 용기 있게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 성공이라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어머님들은 질문거리 없으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네, 나중에 혹시 궁금할 때 또 네, 물어보시기 힘들 수 있는데 예. 하여튼 조그만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습니다.